이제 몇 년 전 겨울이었어요. 이제 어느 이제 아내분이 이제 돌 막 치는 아기를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막 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날이 눈이 참 많이 왔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오전에 이제 오셨었는데, 또 빨리 얘기하고 또 빨리 가야 된대요. 왜냐면 이제 큰애가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하원하는 시간까지 이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내분은 이제 남편 외도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감성이 굉장히 좀 풍부했던 분 같았어요. 근데 이제 아내분은 이제 이혼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어리고 해가지고 이혼은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우선 상간녀 소송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말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분이고, 근데 이제 왜 말끝마다 왜 느껴지잖아요. 그 한숨 섞인, 그리고 말꼬리가 항상 쭉 처지는, 맥 빠지게 힘들게 얘기하는 모습, 그런 것만 봐도 아, 되게 힘드시겠구나, 몇 날 며칠을,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아내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든든한 직장. 근데 이제 남편이 큰애를 낳고서 아이 육아에만 좀 전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더 열심히 잘 벌어올게 라고 해서 그 회사를 그만두는 거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남편 믿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육아에 전념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2, 3년 지났다가 이제 둘째를 가진 거죠. 그런데 둘째를 갖고 나서 갖는 상황에서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하고.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어요. 남편이 계속 뭐 이런저런 거짓말을 계속 끝까지 하면서 왠지 느낌에 꼭 상간녀하고 뭔가 꼭 짜고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아내분도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지만 꼭 그 상간녀하고는 통화라도 해보고 싶다 해서 그 상간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상간녀가 약간은 좀 뭔가 좀 깔보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그러면서 뭐라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또 뭔가 좀 얘기를 할 만한 정도로 또 불손한 건 또 아니고, 은근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기에는 참 치사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상간녀가 굉장히 좀 불손한 태도로 이제 좀 목소리에 미안한 마음이 전혀 감정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더 상처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남편도 이제 뭘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그만해라,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상간녀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원망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이제 상간녀 소송이 이제 잘 끝났어요. 잘 끝나고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아내분이 다시 한번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냐 하고, 왜 갑자기 그때 그렇게 참고 힘들게 그 시간을 잘 보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이혼하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자기 남편이 또 바람을 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여자래요. 근데 참 웃기는 게, 이게 처음에 걸렸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하더니 두 번째부터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네가 나를 압박을 놓고 자꾸 나를 감시하려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답답했다가, 그러다가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된 거 아니냐, 내가 집에 오면은 나도 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이들 아빠로서 뭔가 나도 숨을 쉬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은 그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평생 이래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두 번째는 도저히 자기가 용서를 할 수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내분이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풍부하고 예민하신 분이라 굳이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을 안 하는 부분까지도 막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내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을 갖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셨죠. 근데 그게 지금도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좀, 오늘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이제 추웠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그 아내분이 좀 생각이 날 때가 있었어요. 또 이제 어느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이제 아내가 이제 좀 한참 나이가 어린 연하의 남자와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아내 핸드폰에서 그 남자하고 이제 카톡하는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온통 남편 흠을 많이 잡아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뭐 내 남편 남자가 나이가 먹어서 자꾸 몸에서 냄새가 난다. 또 나 얘하고 같이 살 맞대는 것도 싫다. 뭐 계속 이런 인신공격, 뭐 이런 신체적인 공격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 상간남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나이 어린 상간놈이 무슨 생각이 있겠냐고요. 같이 맞받아 치면서 낄낄낄거려가면서 막 웃으면서 떠들면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걸 보고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맨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 눈이 완전히 좀 풀려서 왔었어요. 이제 정신과 치료약을 먹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풀려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우리 사무실까지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운전을 어떻게 해서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너무나 상처도 크고 분노감도 크고 그래서 결국은 상간남하고 그 아내하고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아내가 뭐 집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이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소장을 받았는데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와이프가 싱크대에서 뭐 설거지 같은 거 뭐 싱크대 이 집안일을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우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 청소를 하고 뭐 걸레질을 하고 하도 뒷모습으로 자꾸 막 훌쩍훌쩍 울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좀 뭔가 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구나 잘못한 걸 알고 있구나 라는 게 자꾸 막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도 진짜 또 한동안 또 생각을 했고 저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죠. 상의를 해가지고 결론은 이 남편은 그냥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고 다시 이제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도 정말 남편한테 감사해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잘 살았다고 해요. 2개월 동안만. 2개월 동안은 이제 그전에는 남편이 이제 코를 곤다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막 짜증을 내면서 너 다른 방에 가서 자라 해가지고 막 남편이 그냥 서운한 마음에 베개 들고 뭐 작은 방에 가서 이렇게 혼자 쭈그러 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불평 불만도 안 하고 2개월 동안은 한 입을 덮고 잘 잤답니다. 잘 잤는데 2개월이 슬슬 지나가고 3개월이 되면서부터 아내가 그때 한창 외도할 때 어떤 생활 방식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좀 짜증을 내면서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나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좀 다른 방 가서 자라 하면서 방에서 또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은 이제 계속 이제 그쪽 한번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겁내하잖아요. 사실 누구든지. 그래서 계속 아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했을 때요. 근데 아내는 계속 또 낮에도 집을 비우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이 따지고 물었대요. 당신은 왜 예전처럼 또 그렇게 다시 생활 방식이 그렇게 돌아가느냐? 왜 낮에도 계속 집에 없고 밤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랍니다. 야,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래서 한번 바람핀 사람들은 계속 의심을 받아서 결국은 이혼하더라라는 말을 이래서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은 또 그 말 듣고 순간 움찔해가지고 또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내가 늦게 들어오고 뭘 해도 이런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데 그 6개월째 되는 날 그 남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희망차게 들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실장님 결국 잡았어요 하하 막 웃으면서. 그래서 나 이게 뭘 잡아서 이러나 했는데 자기 아내가 또 외도하는 사실을 잡았답니다. 근데 나는 순간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을 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지옥이었대요. 내 아내가 계속 바람을 피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안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답니다. 정말 힘들었대요. 그런데 딱 외도 사실을 다시 안 순간 나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더는 내가 속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차라리 굉장히 시원하고 통쾌하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혼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 아내분도 웃겨요. 처음에는 소장 받았을 때는 막 울고불고 막 하더니 딱 두 번째 걸리니까 이 아내도 자기가 생각을 해도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당하게 울지도 않고 당당하게 나도 너하고는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약간의 좀 마음에
마음의 어떤 분노감이 일었다가 그래 내가 너하고 싸우면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대로 빨리 끝내주는 게 내 인생을 위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들은 뭐 협의혼했어요. 왜냐면 그 남편이 내 아내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뭐 어떤 소송하고 뭐하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상간남 소송은 했습니다. 상간남 소송만 하고 협의 이혼하고 그리고 얼른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재산 분할 해가지고 얼른 주고 얼른 내보냈대요. 그 아내분은 뭐 애들 어떤 양육권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말하고 그냥 자기만 나가서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첫 번째 걸렸을 때하고 두 번째 걸렸을 때 어떠한 감정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렸던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처가 배가 돼서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분은 아,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하고 한 번은 그래도 실수니까 하고 막 넘어가 주려고 했다가 두 번 딱 그러면 아,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더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다. 이제 이런 마음. 그리고 역시 너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꺼리낌 없이 그냥 서둘러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종종 보면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막 네다섯 번을 피고 대여섯 번을 펴도 이혼 안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이걸 반대로 그런 바람을 평생 피우는 배우자를 둔 이 분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사람을 만난 건가? 라는 생각이 또 반대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뭐 첫 번이든 두 번째든 뭐 그 사람의 고통과 충격은 그건 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느끼지 말아야 될 고통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힘들 내세요. 지금은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아, 내가 예전에 그 인간이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었었어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세요. 아,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사례 나오는 그 아내분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좀 위해서 조금만 더 영악하게 살라고 말이에요. 얕게 살라고.